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되게 미주 어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주간 전망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간 선거 이번 주에 결과 발표가 있으며 CPI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두 개의 이벤트 모두 중요한 상황에서 중간 선거 이후에 랠리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상원, 하원 모두 공화당이 승리를 마감을 한다면 증시에는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리서치 조사기관에 따르면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할 확률이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 하나씩 지금 현재 주간 전망 내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금요일장에서 3대 지수 모두 5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전환 마감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으로 보면 다우가 마이너스 1.4% 하락, S&P 500이 마이너스 3.4% 하락, 나스닥이 마이너스 5.7% 하락하면서 특히 강달러 영향을 받는 빅테크 그리고 나스닥의 종목들이 큰 폭으로 주간 동안 빠졌습니다. 애플이 마이너스 11.15% 하락했고 구글이 마이너스 10.23%, 아마존이 마이너스 12.02%, 테슬라가 마이너스 9.21%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너스 6.14% 하락하는 등 특히나 다우나 S&P 500에 비해서는 나스닥이 많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반면에 이런 이제 증시의 하락이 멈추고 강달러 현상이 해소가 된다면은 오히려 급 반등할 수 있는 종목들이 나스닥 기술주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주간으로 보면 이제 미국 중간 선거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중요한데 당장 11월 7일에는 썸머 타임으로 인해서 거래 시간이 변경이 됩니다. 한국 시간으로 11시 30분 거래가 시작이 될 예정이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거래될 예정으로 1시간 정도 늦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11월 8일 화요일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현재 하원 435석, 상원 35석이 이 선거 결과에 따라 발표가 됩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취합해보면 지금 현재 리서치에서는 공화당이 하원을 차지할 가능성이 85%, 상원을 지배할 확률이 55%에 지금 달한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애초 상원은 민주당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지난 1일 공화당이 분위기를 역전시켰으며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사실 원래 중간선거 때에는 대통령이 차지한 여당이 평균적으로 하원에서 23석을 냈습니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처럼 지지율이 낮으면 더 나쁜 결과가 나옵니다. 분위기가 공화당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만간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화당이 중간 선거를 승리해 의회의 권력을 탈환하는 붉은 물결 레드 웨이브가 발생이 된다면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에는 유리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웰스파고는 지금 현재 상황은 레드 웨이브를 나타내고 있다라면서 1948년부터 따지고 보면 공화당이 상원을 차지할 경우 S&P 500 지수는 상대적으로 더 나은 수익률을 보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중간선거 이후 2년간 S&P 500 지수 수익률을 보면 특히 민주당 대통령 아래에서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일 때 41.2%나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다른 모든 경우보다 지금 현재 좋은 모습입니다. 즉 현재 이제 11월 8일의 결과에 따라서 증시는 역사적 통계적으로 보면 가장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상하원을 차지할 경우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증시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민주당이 지고 공화당이 이긴다라면 기업에 대한 규제나 증세 등이 지금 권력이 분열이 되면서 어려워지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것만으로 해도 충분히 시장에 긍정적이다라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인베스코에 따르면 시장은 역사적으로 대통령 주기 2년차에 변동성이 높았고 중간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3년차에 가장 강한 성과를 보여왔습니다. 2년차인 올해 이런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인베스코는 2022년은 이러한 패턴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주기 3년차, 즉 내년인데 내년에는 역사적으로 강력한 평균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열된 정부를 선호하는 시장 내러티브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중간선거 이듬해 시장 수익률은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증시가 하락함에도 지금 최근 들어서 이렇게 주간 단위로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빅스 지수는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빅스 지수는 S&P 500 지수가 2.45% 내린 것과 대조적으로 오히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최근 5거래일 동안 마이너스 9.07%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이런 하락을 두고 지금 현재 빅스는 향후 30일 내에 뉴욕 증시의 변동성에 대한 베팅이라며 앞으로 30일 이내에 있는 가장 큰 이벤트는 중간선거인데 이에 대한 증시는 현재 걱정하지 않는 상태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당장은 12월 14일 열릴 FOMC도 큰 이벤트지만 30일 이후에 열리기 때문에 일단 빅스 지수로만 본다면 증시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피어앤그리드 인덱스는 오히려 지금 현재 그리드 탐욕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에버코어 ISI에서 전략가는 그래도 중간 선거 이후에 랠리 기대감도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간 선거 발표 이후에 바로 11월 10일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있습니다. 이 CPI에 따라서 또다시 한번 출렁일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당장은 이제 이 CPI보다는 중간 선거의 결과가 화요일 수요일은 중요해 보인다. 하지만 11월 10일 이 CPI 소비자 물가 지수 결과에 따라서는 좀 달라진 상황이 증시의 방향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결국 11월 10일 목요일에 증시의 방향성, 단기적 증시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11월 11일 금요일에는 11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 그리고 중국의 관군제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CPI 예측치를 보면 전년비 컨센서스가 8%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오히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더 낮은 수치인 7.8%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푸드와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CPI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가 6.6%이고 전년비 기준으로 6.6%이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예측치는 6.4% 더 낮은 수치입니다. 즉 헤드라인 CPI만 봤을 때는 8%대 아래로 내려오는 게 좋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코어 CPI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시면 6.6% 아래로 발표가 되어야지만 증시의 긍정적인 방향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전월비도 보면은 이제 지금 현재 CPI 전월비 예측치가 0.7% 상승, 코어 CPI 전월비가 0.5% 상승하는 등 여전히 물가는 인플레이션은 올라가는 추세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 기업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7일 월요일에는 장전의 바이오엔텍, 팔란티어, 그리고 장후의 액티비전 실적 발표가 있으며 11월 8일 화요일에 장전 글로벌 파운드리스, 듀폰, 그리고 장 종료 후에 월트 디즈니, 루시드, 옥시덴탈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옥시덴탈은 여전히 쉐브론과 지금 엑소모빌이 미리 실적 발표를 통해서 보여주었듯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어닝 이스퍼 예측치로 EPS가 컨센서스가 2.48달러인데 어닝 이스퍼에서는 3.01달러 장 종료 후 발표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옥시덴탈의 이제 현재 주가가 73불대, 70불대를 넘어선 상황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 부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매수할 정도의 시그널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도 실적이 굉장히 기대되는 종목 중 하나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월트 디즈니 리오프닝주 관련해서 디즈니의 실적 발표가 기대가 되며 어닝이스퍼 기준으로 컨센서스가 0.5달러, 실제 어닝이스퍼 예측치는 0.64달러로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8일 장 종료 동부 시간으로 오후 4시 5분에 장 종료와 함께 5분 후에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디즈니는 52주 신고가 대비 하락률을 보면 마이너스 44.45%로 굉장히 많이 빠진 상황에서 지금 현재 RSI, CCI 모두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볼린저 밴드의 중반 부근 그리고 20일 이평선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 발표 전 매수해도 될 만한 종목으로 꼽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실적 발표 전 선침해 종목을 이제 꼽을 때에는 특히나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문제가 없는 종목, 특히나 실적 발표 후에
하락하더라도 뭐 4에서 5%대 이상의 하락이 나오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 되며 오히려 적자 기업들은 지금 현재 손을 대지 않는 게 좋아 보입니다. 루시드도 마찬가지로 11월 8일 지금 현재 디즈니의 실적 발표와 동시에 루시드 그룹의 실적 발표도 있을 예정이며 하지만 아직은 적자 컨센서스 기준으로 마이너스 0.33달러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9일 수요일에는 장전 로블록스와 닥터론 그리고 11월 9일 장후 리비안 쿠팡의 실적 발표가 있으며 11월 10일 목요일에 CPI 발표일에 지금 현재 장전, 니오, 아스트라제네카 등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도 지금 현재 다음 주에 체크해야 될 포인트고요. 수요일,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에도 지금 현재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금 현재 눈여겨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이제 중간 선거의 결과 저는 공화당이 압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일단 공화당의 압승은 증시에 긍정적인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이제 11월 10일 CPI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의 증시 방향이 11월 한 달간의 증시 방향이 결정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컨센서스 기준으로 CPI 전년비 8% 그리고 코어 CPI 6.6%를 기준으로 지켜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